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제5번 창 5장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 이걸 하겠습니다. 여기 5장에서 한 3강 정도 할 것인데요. 5장에서만 시험에 한 3개 이상이 나오니까 중요한 상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 해서 3개에서 4개까지 나오겠네요. 보겠습니다. 5장 용도 지역입니다. 자, 중개업을 할 때 반드시 토지 용도 지역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자 사항들 아셔야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보시면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 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토지 이용들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토지의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 지정 변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어떤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여기 나와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 수립도 여기 나와 있고, 또 용도 구역에 포함이 될 사항인데 바로 입지구역 제수구역에 관한 구역 결정과 계획이 나온다 해서 용용용 기도 정기립에서 이 계획의 내용인데 바로 이것이 토지 이용의 결정사항 전부 다다 본문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토지 용도 책이 딱 나오죠. 그래서 어떤 토지의 쓰임새를 이제 가지고 이용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요. 1차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제일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이것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용도 지역만치는 절대 중복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용도 지역 하면 첫 번째입니다. 구분, 종류입니다. 종류 딱 보시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보시면 크게 4가지 도간, 농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중간 분류입니다. 9개입니다. 해서 보시면 도시는 주상공 녹지 관련한 보생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대통령령에서 보시면 21가지로 세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1, 2, 3 준주거지역들, 그 다음에 중일 유관상업지역들, 또 전일전공업지역들도 보생자 녹지 등이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 구분은요 법에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용도지역 종류 구분은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용도 지역에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딱 보니까 옆에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입안 결정함으로써 이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결정권자인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도시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용도지역의 지정, 여기는 또 예외가 아주 많이 있고요. 예외가 있는데 이것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확인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 용도지역의 지정이 딱 되어지면 지정 효과입니다. 효과로서 해당 토지들마다 해서 행위 제한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의 내용을 딱 보니까 해당 토지들별로 해서 이제 건축물 종류, 건축물 용도가 제한된다. 건물이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이 건물들 크기입니다. 건폐율과 또 용적률의 그 상한선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틀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딱 가볼게요.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자, 국토계획부의 용도지역 종류, 그냥 종류에 관한 설명들, 이제 옛날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1번. 자, 알겠지만, 이 용도지역의 종류, 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우리 주거지역 가운데서 주거지역은요, 도시 안에 있을 것인데, 다시 이것이 전용 주거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죠. 자, 이 세 가지 분류의 의미는 이제 아주 양호한 주거지역, 또 편리한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의 유사기능이 포함된 주거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것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일반 1, 2, 3종이 있다. 또 춘주는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하다. 공동 중심의 양호하다. 또 저층, 4층 이하의 편리한 곳이다. 또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곳이다. 중층 중심의 편리하다. 중고층 중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딱 보시면 단독 중심의 양호하다. 단독 중심의 양호하다. 아주 양호한데 단독이다. 일종 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에 편리하다 해서 일종 일반의 설명 맞습니다. 준주거지역은요, 상업 기능이 많이 보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부터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업지역들, 도시의 중심들은 중심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일반적인 상권이 있는 일반 상업지역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있다. 중일 유건이 있죠. 해서 딱 보시면요, 상업지역 중심, 도심 부도심이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 녹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생자에서 보전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할 때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말하면 바로 자연 녹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번 딱 보겠습니다. 2번. 자, 첫 번째 1번, 2번 지문입니다. 용도지역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요, 도시관리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본계가 아니겠죠? X입니다. 자, 용도지역 큰 대분류 보시면요. 용도지역은 도간농자로 네 가지로 구분하죠. 도시관리 농자연보전지역. 그래서 준도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X네요. 3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어휘의 설명이 뭡니까?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합니다. 또 수자원도 보존한다. 또 생태계, 해안 다 보존합니다. 보존할 때는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보호와 육성은 수산자원은 보호도 필요하지만 육성도 필요하대서 지금 잘 보시면 수자원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3번 질문은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또 4번 가시면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녹지로 구분하죠. 보존지역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또 5번 가시면 우리가 전일준 주거지역,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주거지역. 준주거는 세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다시 또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 설명입니다. 3번 지문 보십시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습니다. 저층 중심에 편리하다. 편리하다 일반 주거죠. 저층이다. 일종 일반 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종은 맞는데 일종 일반 주거 말하죠. 일반 지문 X입니다. 이번 보시면 자, 우리 공업지역 가운데에서 공업지역에서 전일준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구분하는데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가 나오는 어떤 그 중화 공업 위주다.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공해가 나오지 아니한 친환경 공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친환경이다 하면 일반 공업적 설명입니다. 준공업적은요. 경공장 중심인데 그다음에 주거 업무가 부한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딱 쓰네요. 자, 3번 가시면 이제 지정특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죠.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했습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첫 번째 예외가 나옵니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을 한다. 라고 합니다. 할 때는 반드시 매립하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이 매립하는 이 목적과 이 매립되어지는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바로 배후 토지입니다.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 목적을 비교를 해봅니다. 했을 때 이것이 매립했던 목적과 인근 지역에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이 같은 목적일 때가 바로 특례다 해가지고요. 같은 목적이면요. 바로 요 매립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이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용도 지역이 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합니다. 아시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요 두 군데 이상에 걸쳐서 매립이 딱 되었을 때에는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일반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까지는 일단 그 토지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제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딱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수면 매립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을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근 지역과 같은 용도를 결정을 본다 이런 말 안 쓰십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요, 도간농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으면 지정할 때까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세분될 수 있는데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이 보인다라고 할 때 이것이 도시지역 주상공으로 세분되지 않았다 하면 일단 녹지 가운데에서 보전 녹지에 제한을 받게 한다. 또 관리 지역도 세분되지 아니했다 하면요, 보전 관리 지역에 제한을 받게 한다 해서 이 보전이란 말 붙는 지역에 제한을 적용을 합니다. 해서 보시면 4번 질문 도간농자로 세분되지 아니한 또 주상공록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도시지역은요 보전녹지에 제한받죠. 그래서 4번 질문부터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시면요. 요것도 지금 특례인데 이 하나의 대지가 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걸치고 있습니다. 걸치는 것이 어디냐 보니까요. 이 걸칠 때 보시면 이 걸칠 때 가장 그 건축 제한을 적용할 때 가장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가 보일 때 더 넓은데 대지 건축물 종류에 따르게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은 각기 주어진 만치 면적에 비례해서 가중이 평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근데 녹지란 곳에 용도 대지가 걸칠 때는요 녹지의 면적을
묻지 않고 항상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녹지 않아도 미관지구라고 또 결정이 되어진 장소에 또 플러스 되어 있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건축이 딱 되었을 때 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걸치는 건물 전부뿐 아니고 이 대지 전부가 다 미관지구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응용했던 문제로서 기출 문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많은 상황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딱 가보시면 아까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또 상세한 한 문제 단위 문제가 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고 합니다. 자, 일단 원칙은요, 우리 도시군 관리기획을 통해서 용도적을 지정을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매립하는 이 목적이 그 이웃하는 용도 지역과 내용이 같을 때가 특례다 해서 이 매립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그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가 된 걸로 본다. 해서 2번 질문 도시군 관리로 위반한다. 아닙니다. 그냥 결정이 딱 되어져 버리죠.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매립하는 그 목적이 같은 목적이 아닐 때 도시군 관리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 보시면 매립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을 때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이 매립했던 요 장소의 결정을 자, 간주는 되는데 이 사실을 지역 주민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해당 특강시장 군수한테 통지를 딱 해주면 특강시장 군수가 다시 지체 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따로 고시는 해야 된다.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부터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특례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관리지역의 지정 특례가 나옵니다. 관리지역 해서 우리 관리지역이 또 세 분이 쭉 되어 있죠. 우리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자, 보시면요. 관리지역 대부분 이 지역은요. 주로 보시면 농가 또 산으로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에 있는 이 논에 대해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지정해서 고시가 딱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럼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저기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을 딱 보시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산과 들 중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일 때 농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가 아닌 관리지역에 있는 논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지면 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 같은 걸로 봐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이 산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라고 발표가 딱 되었다. 역시 이 경우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산들 중에서 보전산지들이 바로 농림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림입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산이면요, 이 산을 따로 구분을 하는 바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전산지로 결정하는 그 산에 대해서는요, 따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이 보전산지는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자, 1번입니다. 관리지역의 목적이죠. 도시의 인구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로 계획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생산관리가 있고, 또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서 바로 이 보전관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맞죠. 2번 가시면, 자, 국토환경 보전이 필요할 때 보전관리지역은요, 자연보전지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안 되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용도지역 난치는 중복 지정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취락지구, 그 뒤에 별 것인데요. 용도지구가 아니라서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요 취락지구는요, 시골마을 정비를 위한 것인데, 요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요, 집단 취락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요 자연 취락지구일 때 보시면, 요것은 일반적인 보통의 농촌, 녹화한 농자라고 하는 보통의 농촌 마을 안에 형성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집단 취락지구는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딱 말하죠.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관리지역의 창구를 건축할 때, 여러분들 항상 건축 제한 지정할 때요, 법에서 이까지다. 하지만 또 시도 조례에서 좀 더, 그 해당 도시 조례에서 좀 더 확대해서 더 제한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른다. 그래서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5번입니다. 우리 관리지역 안에 있는 논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딱 되어지면 농림지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면 5번 질문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6번 가볼까요? 6번. 용도지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도시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상공록지로 권한다. 이것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주거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기를 위반할 때 보시면 토지 적성평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상공업지역은 이미 주상공업지역으로서의 어떤 건축이 가능한 어떤 그런 토지 용도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니까요. 이 주거지역 안에서 다시 이 도시군 관리계 뭔가 개발을 위해서 위반할 때는요. 이미 주거지역 지정할 때 자체에서 개발 가능성을 띠기 때문에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 가시면 관리지역 안에서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된다 해서 3번 질문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질문 또 나왔네요. X네요. 용도지역은 어떤 경우에도 중복될 수 없다 했습니다. 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겠지만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높이, 고도 제한 또 미관지구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바뀌었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우리가 도시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이 도간농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 있으면 지정할 때까지 보시면 제일 센 제한 받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한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만 X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가봅니다. 자,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 하나 더 나옵니다. 관리지역 특례 말고도 이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특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법률입니다. 어떤 다른 법률에서 어떠한 지역 등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요 지역 지정되어 있는 이 장소가 건물이 많아질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지역이 있다 해서 아주 잘 나오는 상이죠. 항어 선택전도를 합니다. 항어 선택전도 몇 번 설명을 많이 한 상인데 항어 산, 태, 전, 도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이런 도시들은요 앞으로 건물이 많아진다. 그래서 미리 도시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 산업단지들, 또 택지개발지구와 조령개발사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만구역. 근데 항만과 어항구역은요 인접하는 도시가 인접하는 그 배후 토지가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앞바다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항만 어항을 말한다. 또 산업단지 가운데에서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또 조령개발사구역 가운데에서 수력발전소 어떤 짓는 건설하는 그런 지역들 제외하고요. 또 송전소, 변전소 설비 있는 장소도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구역 가운데서도 취락지구는 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원 선택전도 결정이 딱 되어지면 앞으로 공사를 많이 해서 건물을 많이 지을 것이니까 미리 도시가 등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지문입니다. 자, 우리 산업단지 가운데서 농공단지는 또 제외 안 되겠습니다. 보이네요? X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항과 항만구역인데 그 배후 지역이 뭐냐?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야 된다. 해서 농림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X죠. 3번 가시면 도시개발구역도 도시가 하가 될 것인데 단 취락지구는 또 아니다. 해서 취락지구네요. X입니다.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항만어항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좋은 장소지만 시골 농촌으로 봅니다. 해서 X입니다. 자, 5번 가시면 바로 특개발지구에서 이것만 딱 나왔죠.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요 해설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8번 질문은 또다시 또 나옵니다. 공수면 매립지가 딱 나오니까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2번 가시면 매립하는 그 목적이 인근 그 토지 용도지가 같을 때는요 특례다에서 준공인가 1부터 간주한다 이렇게 말하죠. 따로 결정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딱 보세요. 이제 다시 보시면 9번 문제 1번 도관 농자로 용도가 지정이 안 되어진 장소에서의 행위 제한 적용할 때 자연보존적 제한 또 나오네요. 1번 맞습니다. 2번 가시면 또 관리지역에 세분 안 되었다. 세분할 때까지 제일 센 제한 받는 보전관리지역 제한 받죠. 그래서 계획관리가 아닙니다. 2번 X가 되겠습니다. 하시고 3번, 4번, 5번 그만 했던 설명이니까 확인하시고 여기 이 문제 해설편에 보시면 미지정지역, 자연보존지역, 미세분지역, 도시 일들은 그 보존녹지 관리는 보전관리 있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을 가보십니다. 이제 또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고 하네요. 1번 딱 가봅니다. 자, 1번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지역 축소에 따르는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위반할 때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특지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상, 우리가 보시면 상세하게 배울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주 경미한 상, 이게 해당이 딱 될 때는요, 주민 의견 청취, 어떻습니까? 주민 의견 청취 절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상인데 아주 어려운 상인데 그냥 통과하십시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이 딱 되어지면 도시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던 사업이 끝나면 멋진 개발되어진 장소니까 여기서 하던 준공검사 받고 하던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할 때 환원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2번 같이 환원된다. 아닙니다. 여기 하던 사업, 지금 여기 항원 선택전도를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할 때 환원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사업 완료 때문에 구역이 지정이 딱 해제가 되어지면 사업 공사가 끝난 멋진 장소가 되겠죠.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하겠습니다. 어떠한 개발한다라고 발표되어서 지역을 변경시켜주면 그 사업을 포기하면 환원되어지지만 사업의 종료로 인한 사업의 종료로 인한 구역 지정 실로 해제는요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번 X가 되겠습니다. 3번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또 나왔습니다. 또 4번 가시면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뿐 아니고요.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할 때도 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요.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했을 때 보시면 그 장소를 이제 바로 보전 녹지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이까지가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 1문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내용들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꼭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는 이제 용도지구가 나왔습니다. 용도지구. 이것은 또 변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